一橫一直。 때는 1936년입니다. 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시기이고요. 영춘권의 달인이었던 연문이라는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죠. 연문은 부인 장영선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팔괘장 제창자 궁보삼의 은퇴를 축하하는 연회에서 그의 딸 궁희를 만나 무예로 교감을 나누며 인연을 맺게 됩니다. 说起真心话，我心里有鬼。 연문에 대해 애정어린 경외심을 갖게 된 궁희. 하지만 궁희는 제자에게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의 삶, 사랑, 꿈을 모두 내려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公家的东西，你今天必须还。 예술의 경지에 오른 위대한 무인, 그리고 두 명의 여인. 중국의 혼란한 시대를 거치며 가족을 잃은 연문은 과연 어떠한 결말을 향해 나아갈까요? 영화 일대종사입니다. 왕가위가 돌아왔습니다. 네.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보고 나서 네. 죽어버릴 뻔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2046 때만 해도 약간은 갸우뚱했었는데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에서 심한 실망감을 얻었다가 자 최근에 등장한 일대종사 한마디로 그가 부활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부활했어요. 네. 첫사랑을 우연히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여자 예뻤잖아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느낌. 별 5개? 네, 예쁘다는 것만으로 다섯 개 줄 수는 없죠. 我的班他接了，新人要。 이 영화는 이제 왕가회적인 색채와 왕가회의 새로운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고생한 건 아무리 봐도 배우들인 것 같아요. 송혜교 씨. 포함해서. 네. 송혜교 씨는 진짜 영화를 우리가 이제 송혜교 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한국 관객으로서는. 근데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 짧죠? 연문의 부인으로 나오긴 하지만.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잠깐이죠. 잠깐. 네. 아예 초반에 그런 연문의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佢唔中意講嘢，佢話出口有時會傷人。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캐릭터를 연기하는 바로 주연 배우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양조위와 장찌의 조합 그리고 이 중간에 등장하는 장첸의 캐릭터 재밌는 건 이 세 사람이 실제로 무술을 다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그렇죠. 정도까지는. 그래서 무술 연마만 4년을 했다는 거예요. 오. 이 영화를 위해서. 근데 양조위는 지금 사실 나이가 많잖아요.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술을 배웠다는데 이 영화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47살이에요. 그러고 보면 네. 결투 장면에서 이 손끝이 약간 흔들 술 드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약.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일대 종사 한 시대에 단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무술의 큰 스승이잖아요. 장찌 같은. 장 씨는 원래 무용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술을 워낙 잘하는 배우예요. 그 기차가 막 지나가는데 그 마삼이라는 남자랑 1대1 대결하는 장면 진짜 멋지잖아요. 사실 액션씬을 보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데자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명세 감독이 만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빗속에서의 결투 장면.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세 감독 영화의 형사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지원 씨랑 강동원 씨랑 이제 검술 대결을 벌이는데 사실상 러브신이고 배드신이에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게 일대종사입니다. 일대종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딱 한 차례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 대결하는 장면을 보면 일부러 거꾸로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상 키스씬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얼굴이 이렇게 스쳐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 액션씬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나누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액션 장면들이 그 자체로도 너무 멋있고 우아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영화의 핵심하고 다 닿아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도. 왕가위 특유의 그 대사들. 네네. 쿵후란 수직과 수평의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이제 수평이 된다는 건 싸움에서 져서 눕게 됐다는 뜻이고 네.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싸움에서 살아남아서 살아남았다라는 뜻이 될 텐데 근데 이 영화의 액션씬은 실제로 그 말에 따라서 다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일단 첫 장면만 예를 들면 영화가 딱 시작이 되면 거대한 철문이 빗속에서 밤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철문만 보여줘요. 네. 그 철문이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그 철문의 그림자는 수평이잖아요. 네. 그림자부터 보여줍니다. 바닥에. 이어서 어둠 속에서 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 연문 혼자 살아남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처음에 그 꼿꼿하게 서 있던 철문조차도 마지막 고수를 쓰러뜨림으로써 그 고수와 함께 무너지듯이 눕습니다.
2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24라는 숫자를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1, 2, 3, 4, 5, 6, 7, 8에서 끝까지 24까지 보여주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왕가위는 24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소인수분해하듯이 보여줍니다. 갑자기 3을 보여줘. 그 다음에 또 8을 보여줬다가 6을 보여줬다가 4를 보여줬다가 그게 시각적으로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혹은 밑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지는 고드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가닿지 못하고 흩날리는 것들의 느낌들을 영화 속에서 멋지게 형성하고 있죠. 왕가위 감독이 6년 만에 이 복귀작 아쉬운 점은 없나요? 왕가의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극 중에 장첸 캐릭터가 나오는 방식을 보게 되면 많은 관객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온 거야?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기차 안에서 잠깐 로맨스적인 상황이 있다 말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대사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사들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싸우기 전에 막 10분씩 서로 막 그냥 그 멋진 말로 한시 대결을 합니다. 거의. 네. 신선들의 어떤 선문답 같은.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뭐 그렇게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막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시니까 보면서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 정도. 네. 말씀드리는 순간 별 반개 빠져 아주 휘칸이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대 종사 별점은 몇 개이고 한율령이는 어떨지 직접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4개. 네, 오랜만이네요. 내려앉지 못하고 흩날리는 것들의 풍경화. 결국은 왕가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제가 쿵우배 어떤 얘기 했나요? 아, 원래 잘하시잖아요. 원투도 하시고. 6개월. 쿵우까지 안 한 게 뭐야. 영화 속 리얼 액션도